매일 먹는 약이 오히려 간을 지치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진통제까지 많은 분들이 의사가 처방한 약이니까 무조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처방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면 안전하고 질병을 치료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거나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먹거나 건강기능식품까지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간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먹는 약이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간을 건강하게 지키면서 약을 복용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약은 간에서 분해되고 대사됩니다. 간은 약의 성분을 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거나 필요 없는 성분은 몸 밖으로 배출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음식 속 영양소를 저장하고 술을 분해하고 독성 물질을 제거하고 약까지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약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간 기능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간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약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임의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고지혈증약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약입니다. 인터넷에서 약이 간을 망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약을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약들이 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진통제입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정해진 용량을 초과하거나 술과 함께 복용하면 간 손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감기약에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러 약을 동시에 먹을 때는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이 간 손상의 원인이 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입니다. 대부분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드물게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가거나 간염과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방받은 기간만 복용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즉 스타틴 계열 약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약은 간을 망친다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사람에서 간 효소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며 의사의 판단 아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을 임의로 끊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관절약 등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약물 간 상호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간이 약 때문에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윗배가 불편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피부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소변색이 매우 진해지거나 대변색이 평소보다 옅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이 심하게 가렵거나
이유 없이 멍이 잘 드는 경우도 간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스스로 약을 끊기보다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간을 보호하면서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방받은 용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다고 두 알을 먹거나 반대로 괜찮아졌다고 임의로 줄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과 진통제를 함께 먹었는데 둘 다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중복 복용은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술과 함께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은 간에서 먼저 분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약까지 함께 들어오면 간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진통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을 무조건 추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여러 제품을 함께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분이 겹치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호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시작하기 전에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간 기능은 AST, ALT, 감마-GTP 같은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약 복용 사실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병원이 바뀌거나 새로운 진료를 받을 때는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중복 처방이나 약물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은 우리 몸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올바르게 복용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처방약은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둘째, 술과 약을 함께 복용하지 마십시오. 셋째, 건강기능식품도 반드시 복용 중인 약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우리 몸을 위해 일하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지면 그제야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늦지 않게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먹는 약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올바른 복용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함께 실천한다면 간 건강도 전신 건강도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복용 중인 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간을 더 오래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